금요일 밤 11시 57분. 스마트워치 액정 위로 냉정하게 떠오른 숫자는 서지우의 남은 하루를 정확히 3분 뒤 자정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넥서스 코리아 32층 사무실은 대부분의 칸막이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자리 위로는 아직 형광등 불빛이 끈질기게 매달려 있었다. 모니터의 푸른 광채가 지우의 마른 뺨 위로 창백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중요한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참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야근과 쪽잠으로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관자놀이 부근에서는 지끈거리는 통증이 떠나지 않았다. 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조용히 다가온 민준이었다. 같은 팀 소속이지만 회사 내에서 지우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료이자 친구이기도 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다. 이거라도 좀 마셔요.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어요. 민준 씨, 고마워요. 지우는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커피 잔을 받아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은 그런 지우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지우 씨 몸부터 챙겨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요. 알아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 오늘까지만 좀 더 보고 가려고요. 거의 다 끝나간다는 말은 사실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에 가까웠다. 끝없이 수정되는 기획안,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의 요구, 숨막히는 성과 압박. 이 모든 것이 29살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의 무게였다. 지방 소도시에서 평범한 가정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랐다. 오직 성공만이 자신과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강박관념. 그 강박이 그녀를 여기까지 밀어올렸다. 명문대, 대기업 그리고 초고속 승진.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먼저 퇴근해요, 민준 씨. 난 마무리하고 갈게요.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주말엔 좀 쉬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다. 다시 혼자가 된 공간. 지우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굳어진 어깨는 풀릴 줄 몰랐다. 문득 몇 년 전 과로와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진 대학 동기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밝고 씩씩했던 수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수연은 지우에게 물었었다. 지우야, 너는 행복하니?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멀고 추상적이었다. 성공, 성취, 인정. 그런 것들이 행복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지우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잊자. 지금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해야 해.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간, 마침내 지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자신의 소형 SUV에 시동을 걸었다. 며칠 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밤새 비가 내린 모양이었다. 도시 고속도로는 한산했지만 젖은 노면 위로 자동차 불빛들이 어지럽게 번져나갔다. 집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수연과 함께 즐겨 듣던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기억의 습작. 애잔한 멜로디가 텅 빈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수연과 함께 밤새 과제를 하며 이 노래를 흥얼거렸던 기억, 작은 자취방에서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감상에 젖어들었다. 피로와 감상이 뒤섞인 몽롱한 상태. 찰나였다. 앞서가던 화물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거를 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젖은 노면 위에서 차는 속절없이 미끄러졌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체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거대한 빛의 벽처럼 그녀를 덮쳤다. 아! 숨막히는 충격,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암전되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찌그러진 운전석에 축 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차체 밖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런 고통도 소리도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고요했다. 이게 뭐지? 나인가? 혼란스러움도 잠시, 그녀의 의식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며칠 밤을 새운 피로감도,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불안감도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저 저 아래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과 그 안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자신의 육신을 담담히 응시할 뿐이었다.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구급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몸을 차 밖으로 꺼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그녀의 의식은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다.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도시의 밤하늘 아래 지우는 문득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토록 자신을 워담하던 모든 책임과 의무로부터 벗어난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다. 다급한 의료진들의 발걸음, 날카로운 기계음, 소독약 냄새. 그녀의 육신은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장치에 둘러싸여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마치 밀랍 인형 같았다. 정말 죽은 건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잠시 후 병원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인형들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민준.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유리창에 매달려 오열했고 민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잼목으로 벽을 내리쳤다. 그들의 처절한 슬픔을 바라보면서 지우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위해 저토록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묘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엄마, 민준 씨.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보고 싶었지만 투명한 영혼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온 세상이 강렬한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인지 혹은 바람 소리인지 모를 신비로운 소리가 그녀를 감쌌다. 몸이 가벼워지며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끝없이 펼쳐진 은빛 갈대밭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늘에는 달인지 태양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은은한 광채가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발밑의 갈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영혼들의 속삭임처럼 서걱거렸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평화와 안온함.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충만한 행복감만이 그녀를 채웠다. 이곳은 어디일까?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한참 동안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있을 때였다. 저 멀리 갈대밭 사이로 부드러운 빛의 형상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섭거나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과 자애로움이 느껴졌다. 빛의 존재는 지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그리고 맑고 청아한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녀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졌다. 지우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온 아이처럼 모든 것을 이해받고 용서받는 듯한 깊은 위로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빛의 존재는 부드럽게 미소 짓는 듯했다. 나는 너의 안내자란다. 너의 여정을 함께하고 네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안내자와의 대화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과 감정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공유되는 듯한 놀라운 소통 방식이었다. 안내자는 지우의 삶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왜 그토록 성공에 집착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도록 따뜻한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의 어린 시절이 눈앞에 펼쳐졌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모범생 소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늘 최선을 다했던 아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 대신 문제집 한 권을 더 풀어야 안심이 되었던 불안한 영혼. 너는 왜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니? 안내자의 질문에 지우는 대답했다. 사랑받고 싶었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어서 대학 시절의 모습이 나타났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청춘.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친구, 수연.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시간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공이라는 목표에 눈이 멀어 수연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수연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손잡아주지 못하고 피상적인 위로만 건넸던 후회스러운 기억들.
수연의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애써 삼키며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그날의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수연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우는 오열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슬픔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안내자는 그런 지우를 아무 말 없이 감싸 안았다. 빛의 온기가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 괜찮다, 지우야. 모든 것은 괜찮다. 너는 최선을 다했단다. 그리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란다. 안내자의 목소리는 마치 주문처럼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과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찾아 헤매던 모든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단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안내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성공, 명예, 부, 그런 것들은 삶의 본질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데 있었다. 경쟁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보듬는 것이었다. 지우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실을 다시 발견한 듯 깊은 감동과 환희에 휩싸였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란다. 안내자의 말에 지우는 깜짝 놀랐다. 돌아가다니, 어디로?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을 떠나 다시 그 차갑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 머물고 싶어요. 너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지우야.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제가 할 일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는데요. 아니, 너는 모든 것을 얻었단다.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지 않니? 네가 이곳에서 경험한 이 충만한 사랑을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나누어 주렴. 그것이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다. 안내자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새롭게 얻은 삶의 의미 사이에서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안내자는 지우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듯 현실 세계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다시 중환자실,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가냘프게 숨쉬고 있는 자신의 육체가 보였다. 그 옆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끊임없이 이도를 올리고 있었다. 우리 지우, 제발 제발 살아만다오.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지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핏기 없는 얼굴로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민준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다. 평소 강인하기만 했던 그의 어깨가 하염없이 축 처져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지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깊고 절실한 사랑이었다. 성공이나 명예, 혹은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트라우마나 분노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 오직 순수하고 강렬한 사랑,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웃게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책임감이었다. 돌아가야 해. 돌아가서 이 사랑을 전해야 해. 엄마를, 민준 씨를, 그리고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받은 이 빛을 나누어야 해.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는 것처럼 강렬한 삶의 의지가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안내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빛의 존재는 만족스러운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온 세상이 하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의 마지막 인사가 빛 속으로 흩어졌다. 흡! 가슴을 짓누르는 격렬한 고통과 함께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익숙한 병실 천장이 아니었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복잡하게 얽힌 의료기기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중환자실이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이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뇌파도 안정적이고 중요한 고비는 넘기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은빛 갈대밭의 평화로움, 안내자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감쌌던 눈부신 빛.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하지만 가슴속에 남아있는 충만한 사랑의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 며칠 후 지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깎은 사과를 내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지우는 그들을 보며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이 상황에서 미안함이나 부담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재활치료는 길고 힘들었다. 부러진 뼈들은 더디게 붙었고 쇠약해진 몸은 쉽게 지쳤다. 하지만 지우는 불평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나뭇잎 하나, 지저귀는 새소리, 따스한 햇살 한 줌에도 감사함을 느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보였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을 발견한 것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났다.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병원 식사가 꿀맛처럼 느껴졌고 잠 못 이루던 밤 대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퇴원 후 지우는 회사에 복직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기적적인 회복을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론 그녀의 변화를 낯설어하기도 했다. 이전의 서지우는 날카롭고 냉철하며 빈틈없는 워커홀릭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그녀는 훨씬 부드럽고 여유로워져 있었다. 더 이상 실적에 목숨 걸지 않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회의 시간에는 팀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고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는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그런 지우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해 주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퇴근 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맥주캔을 기울였다. 지우 씨,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훨씬 편안해 보여요. 지우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런가요? 아마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새로 태어난 기분? 네, 예전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게 됐어요. 세상엔 중요한 게 참 많더라고요.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지우는 민준에게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겪은 특별한 경험이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었다. 민준은 말없이 지우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우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오해와 서운함이 쌓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훨씬 솔직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성공한 딸의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쓰지 않았고 어머니 또한 딸에게 무거운 기대를 거는 대신 진정한 행복을 빌어주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거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했다.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다. 지우는 주말 시간을 쪼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상처 입고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며 그녀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기쁨을 배웠다. 그리고 가끔씩 수연의 묘를 찾아가 조용히 꽃을 놓아두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수연과의 기억,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질문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면 문득 은빛 갈대밭과 안내자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다가올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였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저녁, 지우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새로 산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고 손에는 연필이 들려 있었다. 어린 시절,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꿈,
현실과 타협하며 잊고 지냈던 그 꿈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무엇을 그리거나 쓸지는 아직 정하지 못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과정 자체가 소중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강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 풀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행복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모든 순간이 선물이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녀의 변화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지우의 두 번째 삶은 그렇게 사랑과 감사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